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지도부가 곡성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최봉희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곡성을 찾았습니다. 한 대표는 곡성 발전에 힘쓰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전국 새꼬막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여수에서 사상 최악의 흉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여름 지속됐던 고수온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학 호남진흥원에서 발주한 이를 맡아 하던 연구자가 이를 나눠준 전문가에게 관련 사업비 1,000만 원을 넘겨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상 상납 요구로 파문이 커질 전망입니다. 지난 여름 역대급 폭염에 이어 올 겨울 초강력 한파가 예상됩니다. 적도 부근의 수온이 낮아지면서 대륙의 찬 공기와 북극의 제트기류가 남하해 12월부터 강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지도부가 곡성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최봉희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곡성을 찾았는데요. 한 대표는 곡성에 더 집중하고 더 발전시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곡성을 찾아 곡성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최봉희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보수정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곡성을 방문한 한 대표는 지난 30년 동안 곡성 발전에 만족하느냐고 유권자들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곡성을 위해 뛸 수 있는 명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봉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곡성에 더 집중하고 곡성의 삶을 발전시키는데 중앙당의 힘을 모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최 후보는 지난 30년간 한 곳만 보고 표를 몰아준 결과 곡성이 지역 소멸 위기의 대표격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집권 여당 후보인 자신이야말로 곡성의 예산을 끌어올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경제 전문가이고 우리 든든한 집권 여당의 후보인 제가 곡성을 바꾸고 변화시키겠습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후보는 정권 심판을 위해 민주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가공두 후보는 농민의 삶을 개선하겠다며 지지를 당부했고 무소속 이성노 후보도 치열한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이정현 전 의원에게 30%의 지지를 보낸 곡성 국민들이 이번 재선거에서 최봉희 후보에게 얼마나 표를 몰아줄지 관심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정부가 신규 발전 허가를 중단하면서 호남 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오늘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호남이 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대책은 지역 홀대로 느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남과는 달리 광주는 전력계통 연결 여유 용량이 충분하다며 지역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수 새꼬막이 사상 최악의 흉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여름 지속됐던 고수온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였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꼬막을 가득 실은 어선이 항구에 정박합니다. 만선의 기쁨을 누려야 할 어민들의 표정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수확한 새꼬막 대부분이 속살이 제대로 여물지 않거나 빈 껍데기만 남아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라갖고 지금 옛날에는 잘 컸는데요. 지금은 한 2년 산에도 잘 안 큽니다. 새꼬막 주산지인 여수 여자만에서 생산되고 있는 새꼬막의 90%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수확한 새꼬막의 크기도 작아 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kg 한 망에 10만 원까지 뛰었던 산지 거래 가격은 5만 원으로 뚝 떨어져 반토막이 났습니다. 어민들은 올여름 고수온이 지속되면서 새꼬막 서식 환경에 타격을 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제 어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나 또 아니면 크게는 특히 지금 고수온으로 인해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폐사가 전국 새꼬막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여수 여자만. 사상 최악의 새꼬막 흉작으로 양식을 포기하는 어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전라남도와 한국학 호남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전남 종가 음식서 복원 사업을 둘러싸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번역과 영상 등 4개 부문으로 나뉘어져 진행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한 연구원이 다른 연구원에게 계약금의 일부인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구원들은 각각 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왜 이 연구원이 다른 연구원에게 계약금 중 일부를 자신에게 달라고 하는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영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호남한국학진흥원은 전남도의 이탁을 받아 조선시대 남도의 식재료와 레시피를 복원하는 전남종가 음식서 복원사업 영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번역, 진행, 영상 등 총 4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4명의 전문가들과 각각 영역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런데 연구원 A씨가 다른 부분인 영상 전문가 B씨에게 사업을 소개하면서 1,500만 원의 일을 진행할 수 있느냐고 제안합니다. B씨는 승낙했고 A 연구원은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을 자신의 통장에 넣으라고 말합니다. A씨가 요구한 돈이 추가 사업 비용인 줄 알았던 B씨는 진흥원과 공식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이 2,600여만 원인 것을 알고 A 연구원에게 나머지 1,100만 원의 사용처를 물어봤습니다. 요구하신 금액의 용처가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재현 비용이라고 여겼는데 제가 알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저는 그냥 그 금액만 제공해야지 된다는 약속을 했으니. 책임 연구원으로 알려진 A씨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계약 내용을 무시하고 임의로 다른 업체에게 영상 일을 맡겼습니다. A씨가 무슨 권한으로 계약금 중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요구하고 계약까지 무시하고 업체까지 변경하는 것일까? 제가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실제로 어쩌면 그분들은 촬영만 하지 그 전체 진행하고 관리하고 이거를 제가 다 하는데 저 일을 그분보다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해당 연구원에 영상 계약을 했던 한국학 호남진흥원 관계자는 계약금 요구 논란에 대해 자신은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두 분 합의시키려고 노력도 해봤는데 안 되니까 저는 여기서 그만둘게요. 내가 다 보고 해야 돼요? 최초 사업을 발주한 전남도 담당자는 사업이 잘못 진행됐기에 시정 조치한다는 입장입니다. 조선시대 남도의 식재료와 레시피 등을 복원하는 이번 사업에 대해 의혹이 갈수록 불거지고 있어 전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최영석입니다. 가을이 시작된다는 9월에 역대급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최고 기온과 열대야 등 기존의 기상 관측 기록이 모두 깨졌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겨울은 라니냐가 발달할 조짐이 보이면서 초강력 한파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지치기에 나선 얼굴에는 땀이 쉴 새 없이 흐르고 옷과 수건은 흠뻑 젖었습니다. 9월 중순 34도를 기록한 폭염에 몸은 천근만근 지쳐갑니다. 시작은 일이라 안 할 수도 없고 더운 걸로 봐서는 진즉 지금 안 해야 되는데 이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우리 이런 아저씨들도 지금 지쳐가지고 지금. 지난달 광주 전남 평균 기온은 26.4도로 평년보다 4.4도 높았습니다. 폭염과 열대야 일수도 각각 8.9일과 8.7일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역대급 더위가 지나간 후 이번에는 초강력 한파가 몰려들 전망입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을 몰고 온 엘니뇨가 라니냐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적도 북은 동태평양 수온이 차가워지는 라니냐가 발달하면 한반도에는 시베리아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강력한 한파와 폭설이 찾아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라니냐 발달 시기 초겨울에는 일본 동쪽 지역으로 저기압성 순환이 강화되어 차고 건조한 북풍 기류가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기온이 평년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올 겨울 북극권 상공을 도는 소용돌이가 약해져 냉기를 품은 제트 기류가 한반도까지 남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가을은 평년보다 따뜻하고 짧게 지나가고 12월부터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올 걸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역대급 더위에 이어 초강력 한파가 찾아오면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장흥군 의회가 국외 연수를 취소하고 연수 비용을 수해 복구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장흥군 의회는 군의원 5명의 국외 연수 예산 1,750만 원을 반납해 수해 복구와 벼멸구 방제 지원비 등에 사용하도록 장흥군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장흥에서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농작물 침수, 농경지 매몰 등 45억 5,8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제주대학교 박세필 교수가 목포대에서 특강에 나섰습니다. 박 교수는 이제는 장기 이식이 아닌 세포 대체요법을 통한 난치병 치료, 다시 말해 재생의학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인간 배아 줄기세포를 특허 등록한 박세필 교수. 40년간 매달려온 생명체 복제와 줄기세포 연구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5년간 냉동 보관한 수정란에서 배양된 줄기세포 치료는 신체의 하나의 세포만 일치해도 손상된 조직을 재생할 수 있는 혁신 의료 기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줄기세포의 특성이 우리 인간의 210여 개 이상의 모든 조직이나 장기로 발달할 수 있는 그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조직이나 장기에서 나타나는 난치성 질환들을 줄기세포를 이용한다면 효과적으로 치료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 인구와 난치병 환자가 가장 많은 전남은 재생의학과 생명공학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남도가 국립의대 유치 이후를 생각해서라도 재생의학을 기반으로 한 연구 사업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령 인구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 전라남도에 의대가 유치된다면 반드시 이 노령 인구를 위한 지역민을 위한 의료 체계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선도할 목적으로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재생의학술인 줄기세포를 활용을 한다면은. 세계 1호 만능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박 교수는 고향인 전남에 국립의대가 설립됐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도서 지역의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병원선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남도 병원선 2척이 대한민국 영토의 2배가 넘는 면적을 담당하고 있지만 연간 10수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 전액을 전남도가 자체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병원선이 취약한 도서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운영비 지원과 유류비 면세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정은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 3월 당내 경선 전화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역구 주민들에게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해 이중투표를 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의원의 발언은 녹음 파일이 보도되며 논란이 됐고 이후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신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로 담양군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피고인 8명에게는 징역 8개월 또는 1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10월 24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게 된 공범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일어난 외주업체 직원의 감전사와 관련해 6명이 입건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8월 19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배전실에서 작업하던 제하도급 업체 직원 A씨가 감전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배전실 직원과 원청 공사업체 대표 등 6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청과 재하청 업체는 전기공사 등록업체가 아닌 데다 직원들도 관련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왜 자격이 없는 업체가 공사를 하게 됐는지 하도급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개막 한 달을 맞은 제15회 광주 비엔날레에 15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한스 울리 오브리스트 서펜타인 갤러리 관장 등은 국내외 인사들이 전시장을 찾았으며 해외 언론은 매혹적이고 흥미진진한 전시라며 호평했습니다. 30개국 72명의 작가가 참여한 본 전시와 31개의 파빌리온으로 구성된 이번 비엔날레는 12월 7일까지 열립니다.